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3일 최병 모의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의기억연대의 마포쉼터 그 소장 손영미 씨가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느냐, 뭐 이런 부분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 의문은 비교적 합리적이고 물론 뭐 타살이라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경찰청에서 그 곽상도 의원한테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보고를 했는데 그 뭐 이런저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주저흔이 어떻고 뭐 방어흔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이 거기에 나오는데 그것들을 보면 뭐 이렇게 타살 외부 침입 흔적이 우선 없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CCTV도 있는데 그러니까 외부 침입 흔적은 없지만 그 손영미 씨가 그 극단적 선택을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누군가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아마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곽상도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뭐 비교적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6월 6일 그날 밤, 6월 6일이면 잘 아시지만 오늘이 13일이니까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 전 토요일 밤에 또 토요일 낮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손영미 씨가 그 자기 파주 자택에 거의 안 가고 마포 쉼터에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걸 좀 재구성해 가면서 약간의 의문점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우선 파주에 잘 안 가는 사람이 그날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도 풀려야 할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전 10시쯤에 윤미향 의원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통화 기록에 있다는 거죠. 오전 10시쯤에. 이게 마지막 통화입니다. 그러니까 손영미 씨가 외부와 통화한 마지막이다. 오전 10시에 통화한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손영미 씨의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다른 것보다는 훨씬 많다. 이것이 결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전화 통화 했다는 것만 나와 있지 전화 통화를 뭐 몇 분간 했다 이런 건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뭐 더군다나 지금 없으니까 만약에 그게 녹음이 됐다든지 그러면 뭐 금방 윤미향 의원이 왜 통화를 했을까? 그것이 무슨 영향을 미쳤을까? 극단적 선택에 뭐 이런 얘기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그건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윤미향 의원은 이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그럼 내가 왜 오전 10시에 마지막 통화를 그와 했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하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마지막 통화를 윤미향 의원과 왜 했을까 내지는 윤미향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 자, 이제 그 다음에 한 10시쯤 이후에 이제 마포 쉼터를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영미 씨가. 그리고서 도착한 것은 도착한 거는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 10시 57분에 그 파주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기 집으로 올라가는 CCTV에 찍혔습니다. 10시 57분에. 그러면 10시쯤에 통화하고 나서 바로 마포에서 출발해서 토요일이니까요. 출발해서 10시 57분에 올라갔으면 뭐 한 10시 한 뭐 50 몇 분쯤에 이제 주차장에 도착을 한 거죠. 그리고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 휴대전화를 자기 차의 조수석, 이제 본인이 운전하고 갔을 테니까 조수석에 휴대전화를 놓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라면 휴대전화 이제 이렇게 찾다가 휴대전화를 없네요. 그래서 보면 차에 놓고 왔나? 그래갖고 내려와서 차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손영미 씨 경우에는. 여기 이제 또 추론이 가능한 것이죠. 휴대전화를 쓸 일이 없었다든가. 근데 보통 그렇지는 않죠. 휴대전화 쓸 일 있죠. 있는데 아니면 전화 안 받을 거야. 휴대전화로 계속 전화가 올 텐데 안 받을 거야. 라고 일부러 거기에 놓고 갔을 가능성도 있다. 그게 이제 10시 57분이니까 이때부터 통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손영미 씨하고는 휴대전화를 거기다 놓고 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곽상도 의원이 경기경찰청에서 보고를 받은 바에 따르면 경찰청은
부검한 결과를 아직 받아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도 사망 추정 시간을 10시 50, 아까 7분부터 밤 10시 56분까지. 이거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CCTV에 찍혀서 파주 그 자택에 들어간 이후부터 나중에 경찰과 소방대가 그 문을 뜯고 들어가서 시신을 발견한 그 시간까지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사망 추정. 그건 뭐 그냥 상식이죠. 들어간 게 CCTV에 찍혔고 나중에 가서 시신을 발견했으니까 그 사이에 죽었을 것이다. 아, 이거야 뭐 상식이죠. 그런데 왜 여기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냐면, 보통 이제 이런 식의 그 시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이 첫 번째로 하는 게 체온 체크입니다. 체온 체크. 가서 시신을 발견하면 체온을 체크합니다. 바로. 그러면 그 체온을 역추적하면 사망 추정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시 56분에 그 문을 뜯고 들어가서 이제 시신을 발견했으니까, 그러면 경찰이 맨 처음 한 행동이 체온 체크였을 것이다. 체온 체크와 유류품, 유서 뭐 이런 거를 들여다봤을 텐데, 근데 그 체온 체크를 했으면 지금쯤은 적어도 경기경찰청이 곽상도 의원한테 보고를 했을 그 시점쯤이면 당연히 사망 추정 시간이 적어도 한 2시간 내지 3시간 요 정도의 범위 내에서 나와야 된다. 근데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고 그 12시간 정도를 사망 추정 시간으로, 그러니까 CCTV에 찍혀서 자택에 들어간 시간부터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된 시간까지 이 시간을 사망 추정 시간으로 했다는 거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도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들 그런 데 가서 뭐 사망 추정 시간 이런 거 많이 해봤을 테니까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 다음에 그 경기경찰청 보고에 또 따르면 손목하고 배 부분에 수십 개의 주저흔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십 개의 주저흔. 주저흔이라는 것은 극단적 선택을 할까 말까, 그리고 시도하다가 뭐 다른 생각도 나고 뭐 복잡하면 뭐 안 하다가 뭐 이렇게 흔적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주저흔이냐 방어흔이냐 이런 얘기를 흔히 많이 합니다. 방어흔은 누군가가 이제 본인을 살해하려고 할 때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 방어흔이고요. 그러니까 방어흔이냐, 이게 방어의 흔적이냐 아니면 주저의 흔적이냐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이제 그걸 검토해 보면 금방 압니다. 그래서 이제 수십 개의 주저흔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할까 말까. 왜냐면 들어간 시간이 대개 오전 10시, 오전 11시쯤 되고, 이제 나중에 발견된 게 밤 10시 한 56분.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극단 선택을 했을 텐데, 그럼 그 낮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일 것이다. 그런데 또 그 당시 이제 발견 당시에는 의자에 앉아서 샤워기 줄로 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극단적 선택의 도구로 활용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과연 가능하냐 하는 것들이 또 의문으로 남아 있죠. 왜냐하면 국과수의 1차 부검 결과에 따르면 어떤 목졸림 상태라고는 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이게 과연 가능하냐 하는 의문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샤워기 줄 같은 경우로 해서 뭐 잡아당긴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외부 침입 흔적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도 본인의 스스로의 극단적 선택일 가능성은 뭐 거의 100%지만, 그리고 이제 타살 가능성은 없지만, 그러나 이제 왜 이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렀느냐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분명히 밝혀져야 하겠다. 더군다나 마지막 통화자가 윤미향 의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낮 시간 동안은 휴대전화가 자동차에 있으니까 연락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윤미향 의원의 보좌진이 그 파주까지 갑니다. 이게 토요일 밤입니다. 잘 아시지만 토요일 밤에 윤미향 의원 보좌진이 왜 거기까지 갔을까? 이건 자발적으로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윤미향 의원이 보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윤미향 의원은 왜 보냈을까? 토요일 밤에
연락이 안 된다. 연락은 당연히 안 되겠죠. 휴대전화는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면 보통 연락이 안 되면 토요일 밤이니까. 왜냐면 주말에는 휴대전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주말에는 휴대전화 그 자기 몸에 소지하고 있지 않고 또 들고 있지 않고요. 대개 그냥 어디에 놓습니다. 뭐 책상 위에 놓는다든가. 그러면 만약에 진동으로 해놨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무음으로 해놨으면 뭐 전화가 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가서 보면 전화 몇 군데 왔네? 그러면 이제 다시 리턴콜을 한다든가 뭐 이게 일반적이죠. 주말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근무할 때는 본인이 늘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전화 온 거 금방금방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날은 주말이고 더군다나 주말 오후고 밤이고 이렇습니다. 그럼 그때 전화 안 받는다고 해서 이상하다는 낌새를 보통의 경우엔 잘 챌 수가 없다. 그런데 윤미향 의원은 이상하다고 해서 보좌진을 거기까지 보냈다. 그걸 유추해 보면 오전 10시쯤에 통화를 할 때 뭐 낌새를 챈 것 아니냐. 뭔가 이상하다. 손영미 소장이 평소와 다른데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런 낌새를 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는 합리적 관측입니다. 아니 그래서 뭐 윤미향 의원이 뭐 손영미 소장을 뭐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여하튼 낌새를 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말 밤에 그것도 보좌진들 근무 시간 외입니다. 주말 밤에 보좌진들을 거기까지 보낸 이유가 바로 그 10시 통화의 그 여러 가지 결과물 그리고 그에 대한 본인의 판단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게 합리적 관측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략 그날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제 윤미향 의원 보좌진 5급 비서관 A씨가 이제 거기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계속 뭐 초인종도 누르고 뭐 했겠죠. 그리고 전화도 해봤을 거고 계속. 근데 전화도 안 받고 안에 인기척도 없고 이럴 경우에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돌아갑니다. 아, 주무시나 보다. 손영미 소장이 60세입니다. 뭐 그 정도 되면 일찍 잘 수 있습니다. 밤 10시 뭐 이즈음에는 잘 수 있죠. 저도 10시쯤에 잡니다. 그러니까 잘 수 있죠. 그러면 주말이고 밤이고 더군다나 여성 혼자 있는 그 집에 계속 무슨 일이 있는지 뭐 심지어는 119에 신고까지 할 정도? 그거는 뭔가 낌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낌새는 보좌관하고 통화한 건 아닐 테니까 결국 윤미향 의원의 오전 10시 통화 거기서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시 33분으로 찍혔다고 하거든요.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침착한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조금 의문이긴 하죠. 왜냐하면 이건 사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신고를 했을 텐데 굉장히 침착한 목소리로 보좌진이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는 분이 지금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된다. 지금 아무리 두드려도 반응이 없다. 전화를 해도 집안에서 벨소리가 안 들린다. 이런 얘기를 침착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한 20분쯤 뒤에 10시 56분에 이제 119 소방차하고 경찰하고 같이 도착해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서 열어보니까 손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서 사망한 게 이제 발견이 되는데, 이 과정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때 잘 수도 있는데 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갔단 말이죠. 만약에 강제로 뜯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없었으면 어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6월 6일 토요일 밤 또는 낮 이때까지의 시간을 재구성해 봤는데, 이 시간 재구성한 요 즈음에서 뭔가 하여튼 궁금한 점, 풀려야 할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럼 난내 뭐 했느냐? 이런 부분도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난내 뭐 했느냐? 난내 내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만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리고 전화를 찾으러 내려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난내 뭐 했느냐 이것도 궁금하고, 특히 윤미향 의원이 그 마지막 통화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곽상도 의원이 이런 약간의 합리적 의문 제기를 한 데 대해서 굉장히 정 의원이 또는 윤미향 의원이 과민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고인을 폄훼하지 말라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궁금한 대목입니다. 아니 그런 의문점은 경찰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왜 고인을 폄훼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저는 폄훼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 뭐, 곽상도 의원이 무슨 타살로 지금 주장한 것도 아니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 궁금하다, 밝혀라, 이런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도 그거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상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6월 6일 토요일, 그날 낮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제가 팩트를 재구성하고 그 부분과 관련한 의문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